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위기 국면에서 결국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다. 아니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둑계 황제가 신진서 구단인데 예. 승률 1%, 2%대에서 역전하기로 아주 유명한 중국이 공황증에 걸려 있을 정도로 천재기사인데 이 사람 주특기가 흔들기요. 계속 헷갈리는 수를 둬. 그러다가 하면은 중국 그 네티즌들 댓글이 미친 흔들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대부분 중국 기사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간에 우리가 이런 뭐 헷갈리는 방송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것도 다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그 후반부의 흔들기 전략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굉장한 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흔들기가 그게 사실은 다 엉터리 수 만든다 뜻이에요. 예.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서 문제지. 예. 원래 말이 안 되는 수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뭐 다른 의도가 있나? 이러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꼼수를 많이 둬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럴듯해 보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럴듯하면서 뭐 얘기거리가 나온다며. 이게 자꾸 뭐 친문이 나온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흔들기다. 전형적인 흔들기다. 저 말씀도 있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야,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김종욱 박사. 그 양자택일이 뭐냐면 그냥 끝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도 추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양자택일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뭐가 맞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끝내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박영선 양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예를 들면 간계잖아요. 예. 이간계. 간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야, 경제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무능해? 그다음에 왜 이렇게 국정을 농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시점이 지나면 이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과거에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게 대단히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정권 심판은 확 올라와가지고 심판을 한 거잖아요, 시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술이기 때문에 이 사술 자체가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술책을 쓰는 한 저는 민심을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가 사전에 이미 하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고 2번이나 했지. 예, 그다음에 이제 3번인가. 이번에는 다시 이제 좀 뭐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의 뭐 선택이 아니겠냐 잘 해주는 게 그러니까 대발 부탁인데 너는 좀 독선적이고 독주적이고 자의적으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사지를 좀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주류인 조중동과 보수 종편이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부분은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각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고 손절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탄핵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럼 제가 볼 때는 2차 양명주 중에서 뭐 하나만 터져서 사진 확인이 되면 우리가 과거에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딱 등장하면서부터 지지율 꼬꾸라지는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야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뭐 친문이니 뭐니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국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의석을 줬을 때 그 의석을 준 이유에 맞는 것들을 중심으로 싸워 나가면 저런 사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노영희 보시기에는 20% 초반으로 내려간다? 글쎄요. 초반까지 갈까요? 한 25%에서 좀 어쨌든 약간 더 떨어진다. 김정대 의원 보시기에는 많이 추락한다 아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 20%대 지지율로 한 5, 6개월 갑니다. 5, 6개월 갑니까? 5, 6개월 정도. 그게 우병우부터 저기 광화문 촛불 시위까지거든요. 어쨌든 결집은 한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대인저존, 위험구역 진입이다. 대인저존의 진입, 지금 그 초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치가 아무리 심판을 하고 응징을 하고 탄핵을 하더라도
이런 국가 대사에서는 일단은 좀 신중하게 하면서 뭔가 기회를 줘보자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제가 보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제가 아까 올 때 사무금융노련 간부들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 일단 저축은행, 부동산 PF, 지역의 농협조합 굉장히 그 취약지에서 어디서 한 군데는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민생에 무능한 어떤 일면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국민하고 맞서겠다고 오기 부리는데 좀 약간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든가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사실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과거엔 태블릿 PC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터지면 크다. 네. 그래서 데인저존, 위험구역 진입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여권 의원들도 뭐 안전벨트 단단히 매자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어야 목숨은 부지한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은 정도를 뛰어넘어서 거의 폭발 지경에 뭔가 엄청난 내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A라는 안을 선택하면 안정을 택할지 몰라도 대통령 레임덕은 불가피한 것이고 B안을 선택하면 레임덕이 오기도 전에 바로 끝날 수 있다. A안이 무엇인지 B안이 무엇인지 각자 상상하도록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요. 네, 사회자님한테 우리 예. 댓글에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대통령 특검이나 탄핵 얘기를 합시다. 이런 예, 얘기 예. 계속 나와요 지금. 기회 있으면 꼭 드리고요. 지금 특검이 정도죠. 이화영 특검 전 해야죠. 경기부지사가 정말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옆방에 가서 술을 마셨다. 거기에는 사건 피의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 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채 양명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한 게 이미 3, 4일 전이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이게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짚어보고요. 그래서 보수진영 내에서 자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전국이 얼마나 혼란할지 우리는 추적하면서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가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 뭐냐면 검찰이 주가 조작 문제로 김건희를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네, 그걸 하자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그걸로 딜하는 거거든요. 정권하고 딜하든 야당이랑 딜하든 상관없이 이 카드 하나하고 최수근 상정 특검법 문제로 소위 여당이 분열할 것인가의 문제. 전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맞물리는 상황이 되면 네. 파장이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또 이제 검찰이 또 중요한 저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 내부에서 소위 현 정권과 계속 손절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손절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미 싸움은 시작됐다. 노영희 변호사께 우리 멋진 노 신사님께서 역시 노변 최고다. 정기환한테 말 잘했다. 예, 오늘 한 방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변방의 이야기가 한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나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